자, 여러분들 오늘 갑작스럽게 잘 나가던 빅테크들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러셀 지수들, 중소형 지수들, 그리고 주택 관련 지수들이 잘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CPI 뭐가 달랐을까요?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C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CPI 데이터 예상보다 잘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남의 예상에서 대부분이 그래도 방향성이 맞아떨어지면서 86점을 맞았는데, 일단 이건 제외하고서라도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서 나왔던 데이터 대부분이 일단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CPI와 코어 CPI가 예상치를 0.2%, 0.1%씩 하회를 했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는 CPI가 마이너스 0.1%, 코어 CPI가 0.1%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이번 CPI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 CPI 데이터 예전과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번 CPI 데이터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점이 좀 있었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빨간색은 제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지표,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이 예전보다 낮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지표, 그리고 녹색은 인플레이션이 어정쩡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부분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이걸 유튜브 내용을 만들었었죠.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기서 어떻게 좀 예외인 점이 사실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전기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요즘 전기주들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자, 이 말 뜻은 일단 전기주들이 앞으로 마진율을 조금 걱정해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출을 조금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기주들이 요즘 못 가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한 면이 좀 있죠. 미국 내에서 최근 들어서 전력발전주들이 최근 올라오던 상승세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좀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송비가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운송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표인데, 최근 들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는데 일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맞췄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지표가 있어요. 바로 주거비입니다. 자, 바로 이 주거비가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 강력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일단 이 CPI 데이터가 뭔가 좀 달랐어요. 자, 오늘 이 CPI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채권 금리는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페드워치툴 기준으로 7월 금리 인하는 여전히 못할 가능성이 90%가 높지만 반대로 9월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90%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채권 금리, 특히 단기 채권들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거기에는 일단 이유가 있는데요. 자, 다우존스 지표 같은 경우는요, 0.08%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0.88%가량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여러분들 1.95% 급락을 했고, 러셀 2000은 의외로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것과는 다르게 3.57% 상승했습니다.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들을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반대로 지금은 중소형주와 가치주, 배당주들이 못 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쓸어 담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순환매에 가까운 장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증시에서 사실 순환매 흐름 자체는 종종 나타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날 S&P 500과 러셀 2000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멀어지는 거는 45년 만에 일어난 기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여기에서 트위터를 냈는데요. 러셀 2000이 3% 이상 급등한 반면 S&P 500이 하락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러셀 2000보다 5% 이상 뒤처진 것은 역사상 단 2번밖에 없었던 일이고, 이날 괴리는 역대 가장 컸던 괴리율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5%포인트가 넘었던 다른 유일한 경우는 2020년에 코로나가 종결될 수 있는 화이자의 백신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공유한 직후 딱 이때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종목은 모두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4.11%, 엔비디아는 5.57%, 테슬라는
8.44%나 밀려났는데 뭐 테슬라는 사실 좀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한 2달가량 정도 발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빼고도 사실 브로드컴, ASML, 퀄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R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도 거의 한 2%에서 6%까지 아주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갑작스럽게 왜 Magnificent Seven 혹은 빅테크 종목에서 중소형주 혹은 건설주 혹은 주택 관련주, 주택 관련 마테리얼주들로 왜 움직여가는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내려간 섹터들을 관찰해 보시면 빅테크를 위시한 최근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빅테크와 반도체 AI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올라온 섹터를 보시게 되면 러셀 2000 지수를 위시한 소형주, 주택 관련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오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라간 주식들의 공통적인 주는 보통 중소형주 혹은 주택 관련주, 바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그리고 금리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빅테크들은요, 사실 여러분들 현금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는 부분은 중소형주에 비하면 상당히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빅테크들이 돈을 빌릴 필요는 많지 않거든요. 반대로 중소형주들은요, 금리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회사들도 많을 뿐더러 지금 당장 버티기 위해서 현금을 유용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결국 돈을 빌릴 때는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은 이자가 들어가면 결국 그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주택 관련주들은요, 오늘 오른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홈디포, 로우즈 아니면 진로우 뭐 이런 회사들이 올랐는데, 자, 이런 주택 관련주들의 중요한 점은 주택 관련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만 늘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주택 관련주들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홈디포나 로우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더 많은 거래량이 있으면 결국 자신들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원자재에 투자를 할 텐데, 나무를 산다든지 기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 제품들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택 거래량만 늘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택 거래량이 늘기 위해선 어떻게 되죠?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반대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빅테크들은 여기에 영향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CPI는 다르다. 자, 그럼 왜 이번 CPI가 달랐을까요? 자, 바로 주택 가격 때문입니다. 9월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여러분들 이번에 0.2%라는 굉장히 낮게 놀라운 수치가 나왔어요. 물론 제가 방향성은 맞췄지만 저렇게까지 낮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6월에 0.2%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사실 2021년 8월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수치예요. 여러분들 2021년 8월 이후로 한 번도 주택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한 달 기준으로 0.2%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사실 3년보다는 조금 더 된 기간이죠. 거의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최저치에 해당하는 주택가격 인플레이션, 주거비 인플레이션 데이터 수치가 나왔어요. 자,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한 2021년 6월 언저리 이후로 일단 8월에 0.2%가 잠깐 주춤한 뒤로 처음으로 나온 수치, 4년 가까운 기간 만에 처음으로 CPI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주거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드디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게 사실 뭐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주거비 관련해서 뭐 주택 가격이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 지표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사람들 뭐 유사남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마당에 지금 당장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여력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파월 아저씨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 실업률의 리스크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 때가 왔는데 그로 인해서 주거비도 내려가는 부분이 이제 좀 여태까지는 늦어졌지만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FOMC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거비가 떨어지는 시대, 고금리 버티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 특히 최근 들어서 파월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조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파월이 예전에는요, 원래는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금리 인상의 옵션,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지만 테이블 위에 옵션으로 남겨두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번에 나와서 청문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금리 인상 아마도 안 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말 뜻은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실업률에 대한 고려, 이제는 침체에 대한 고려를 조금씩은 해볼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침체로 가기에는 실업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충돌하지 않게, 갑자기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업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속도를, 결국 가속도를 멈추기에는 연준이 가진 툴은 그렇게 빠르게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치솟아 오를 때 그걸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금리라는 장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9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거비도 꺾였고, 주거비가 꺾으면 코어 인플레이션도 꺾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 지표도 같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파월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 기관급 투자자들이 아마 오늘 섹터 로테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모습으로 섹터 로테이션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유사남의 분석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셨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하나마. 네, CPI 데이터가 주거비가 꺾였습니다. 주거비가 여태까지 꺾이지 않던 그 무적의 주거비가 드디어 꺾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그로기 상태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는 평가를 기관들이 내린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끝났으면 이제 파월 아저씨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는 7월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7월이 말고 9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평가를 굉장히 높게 내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참 길게 얘기했지만 되게 짧게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꼭 여러분들 채팅창과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유사남의 오늘 CPI 정리, 오늘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